자,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40몇 년을 피우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 끊으려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이렇게 귀찮고, 그리고 또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뭐 갯바위 나가는 횟수도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뭐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문도 조항 소식과 그리고 감성돔 낚는 법, 감성돔을 손쉽게 낚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1월 6일입니다. 조금 물때네요. 1월 6일 현재 거문도 조항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1월달 들어와서 그러니까 12월 한 말부터 시작해서 거문도의 감성돔이 그래도 좀 큰 씨알에 50cm가 넘어가는 그런 감성돔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낱마리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마리수는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또 조그만한 거문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감성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1월달이 접어들고부터는 갯바에 나가면은 그래도 감성돔이라 할 만한 그런 씨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뭐 3대 원도권을 치자면은 가거도, 추자도, 거문도 이렇게 세 군데를 막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낚시인들이 거문도에 가면은 큰 고기를 던지면 푹푹 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거문도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은 이곳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90%는 감성돔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하는 것은 거문도에 대한 그 정보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거문도 초등 감성돔 포인트와 그리고 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문도 같은, 물론 거문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원도권에 오면은 명 포인트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죠? 이름 있는 포인트, 제림녀, 뭐 요등, 칼바위, 갈등녀에서 이런 좀 유명한 포인트를 선호를 하면서 그곳에 내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근 한 1년 동안 이 거문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감성돔 낚시는 유명한 포인트보다는 일단은 여가 많은, 수심이 얕은 여가 많은 그런 포인트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명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심이 얕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충 한 6m 한 이내권,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서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굉장히 좀 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포인트로서 많은 포인트가 있지만은 겨울철 감성돔 포인트는 서도보다는 뭐 동도 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도, 동도가 수심이 좀 얕은 그런 여밭 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도가 겨울철 감성돔 포인트로 각광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바로 앞에 낚시인들이 많이 이렇게 철수를 할 때 되면 많이 내립니다. 내릴 때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감성돔을 낚아신 분에게 가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포인트에 내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수심 얕은 여밭에 내리신 분들은 큰 감성돔을 낚아서 오시고요. 그리고 좀 수심이 좀 깊고, 수심이 좀 깊고 유명한 그런 포인트에 내리신 분들은 감성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초등 감성돔은 되도록이면은 수심이 한 7m 이내권인 여가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감성돔 낚시가 한겨울뿐만 아니고 사철 그 여박 포인트가 최고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겨울철 초등 감성돔을 노릴 때는 더욱더 그런 여가철 찾아가면은
마리수에 그리고 큰 씨알에 감성돔을 낚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리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대물을 걸어서는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심이 좀 깊은 곳에서는 차고 들어가는 그 힘과 그리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입질을 받아서 감성돔이 이렇게 도망을 갈 때에 그 힘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하지만은 수심이 좀 얕은 곳에서 큰 감성돔이 옆으로 이렇게 째고 나갈 때는 그 속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떨 때는 낚싯대를 씌우지 못할 그런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수심 얕은 데서 생활하는 그런 감성돔이 히팅이 딱 되고 도망갈 때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1호 낚싯대보다는 저는 1.75 정도의 그런 낚싯대를 들고 그것은 허리 힘이 강한 그런 낚싯대를 들어야 제압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원줄과 목줄을 굵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낚싯대에 허리 힘이 없으면 당기면 당긴 대로 낚싯대가 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목줄과 원줄이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그런 감성돔을 초반에 이렇게 제압을 하는 방법은 물론 목줄과 원줄도 좀 굵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낚싯대가 허리 힘이 강한 참돔 전용대로 사용하는 그런 1.75 정도의 낚싯대를 들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얕은 여밭에서 낚시를 할 때 낚시 요령은 미끌림이 많이 생기죠. 여가 많은 곳 그리고 또 수심이 얕다 보니 미끌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수심을 이렇게 일정하게 맞춰둡니다. 수심을 체크를 해서 수심을 맞춰두고는 잔존부력을 잡아주는 그 봉돌을 되도록이면은 도래 근처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도래 근처에다가 잔존부력을 잡아주는 봉돌을 달아주고 그리고 바늘 근처에는 봉돌을 달지를 않든지 아니면은 아주 적은 지 이하의 그런 아주 작은 봉돌을 하나를 물려서 채비의 안정을 꾀하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끌림이 덜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모든 낚시에서 고기를 낚느냐 못 낚느냐 하는 것은 견제 동작이죠. 그냥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런 여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미끌림이 유동 낚시를 하든 전청 낚시를 하든 반유동 낚시를 하든 미끼를 항상 조금씩 이렇게 들어줬다가 낚싯대를 45도 정도로 이렇게 들고는 조금씩 초리대 끝이 한 1-20cm 정도 이렇게 띄웠다가 원줄을 살짝 끌어당겨서 밑에 있는 미끼를 살짝 띄웠다가 다시 놓아준다는 생각을 갖고 부지런하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끄덕끄덕끄덕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항상 저거 천천히 밑에 있는 고기들에게 미끼가 있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고기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미끼가 하나가 서 움직여준다는 그런 형태를 그런 기분을 갖고 미끼를 살짝 들어서 놓아주고 조금 입질을 기다려보고 다시 한번 살짝 들어서 다시 한번 놓아주고 하는 이런 동작을 되풀이를 할 때 입질을 콱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 금운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하실 때도 내가 좀 수심이 얕은 여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면은 되도록이면은 허리 힘이 좀 좋은 그런 낚싯대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드럽게 짧게 살짝 미끼를 움직여 주면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견제 동작을 취해주면은 대부분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운도에도 대물 감성돔들이 입성을 해서 낚시인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폭발적인 입질을 많이 받아내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